네, 이 시간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자, 김 PD, 오늘 첫 기사는 뭔가요? 예, 한겨레 일면 기사입니다. 예. 전두환 씨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남 이창석 씨, 그러니까 이순자 동생이 있죠. 예. 이 사람하고 전 사돈인 윤광순 씨, 그리고 차남 전재용 씨. 자, 이 3자가 전두환 씨가 퇴임 직후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매입해서 주유소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재용 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금융이 아니라 음향기기 수입업체인데, 전두환 씨가 퇴임한 다음, 직후인, 퇴임 5일 뒤인, 2월 29일, 1988년입니다. 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770.7제곱미터를 샀습니다. 올해 공시지가를 보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씨의 전 사돈인, 윤광순 씨, 이 사람은 1990년 도곡동 땅 332.8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이 땅은 올해 공시지가가 32억 8,8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예. 공시지가입니다. 이 시세로 보면은 뭐 또 한 2배 가량 되죠, 또. 그렇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또 비쌀 겁니다. 자, 이 주유소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네. 주장이 서로 엇갈립니다. 이게 예. 일단 의심스럽고요. 따라서 소유권 관계마저 불분명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주유소가 전두환 씨 비자금 세탁 통로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자, 주유소 사업으로 세탁 의혹을 했다. 전두환 씨가 하여튼 난 인물이네요. 보니까. 예. 지금 전두환 비자금이 어쨌든 한겨레의 노력으로 예. 클라우드 오싱이라고 해서 지금 수사를 말하면 공개 수사 형식인데 예. 솔솔 조금씩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야말로 진정한 경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들을 보면은 다 자기 이속 챙기기만 해요. 나라의 이속이 아니라. 예, 그런 점이 참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전두환 씨는 세탁소를 해도 잘할 것 같아요. 네? 글쎄 대형 말이에요. 세탁업을 해도. 자, 그렇습니다. 예. 자, 국정원, 국방부까지 가세한 NLL 전면전. 여권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경향신문 3면을 보겠습니다. 그 의도를 짚은 내용들이 있는데, 예. 국정원의 기습 성명 배경에는 여권 커넥션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에서 이제 지난 10일에 대변인 성명을 냈죠. 예. 회의록 어디에도 NLL을 기준으로 해서 등거리 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 어로 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짚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의 안보실장이라 불리는 김장수 참여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제 잠시 후에 들으실 인서트에도 나옵니다만은 NLL을 기준으로 평화구역, 평화수역이 설정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꼭 이런 명시적인 그런 합의 내용이 있어야 NLL을 지켰다라고 봐야 된다는 건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정문원 의원이 NLL 해설집을 그 다음날 냈습니다. 예. 회의록에 NLL 중심의 등면적에 대한 내용이나 언급은 전혀 없다면서 국정원의 주장을 복창하다시피 했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 이 사람은 이보다 앞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사수라는 이야기를 했는가, 전문에 등거리, 등면적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가 라면서 먼저 운을 뗐습니다. 예. 자, 이런 데에는 당과 국정원의 어떤 공조 흐름이 목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국정원과 여당의 이런 NLL 합창, 이와 관련해서 의심 가는 회동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9일에 총리 공관에서 있었던 구인 회동입니다. 예. 여기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 의장, 정부에서 정홍원 총리, 현우석 경제부총리,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허태열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상 국정컨트롤타워인 구인회동에서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 이런 인식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야당의 공세에는 공세로 맞불을 놔야 한다, 예. 이런 논의로 진척되고 결국 NLL 카드가 다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금이나 관계기관 대책회의라고 하는 이른바 예. 거기서 꼭 사고를 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해석을 공방의 소재로 삼고 이 공방을 최대한 장기화하고 민주당을 종북 프레임에 가두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건데요. 경향신문의 이런 그 분석과 관련해서 민주당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반발 정도가 아니라 보다 민주당 차원에서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적 이 의제 설정 능력들이 아쉬운 때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국정원의 이 대화로 카드, 예. 새누리당의 이런 공세, 역공세에 지금 사실은 말려 들어갔어요. 오히려 지금 진흙에 늪에 빠져 있잖아요. 사실은 뭐 민주당으로서야 어쨌든 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왔는 건지 안 그러면 브랜드의 정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 큰 소리 쳐야 될 사람이 궁지에 몰려 있고. 네. 매맞을 놈들이 엉뚱하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NLL 포기라는 확정적 발언이 없다면은 이걸 토대로 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세게 할 수도 있는데 강력하게 맞불을 놓고 그 국면 전환을 꾀할 수 있는데 뭐 보다 확고한 그런 뭐 결정타 이거를 찾는다면서 국가기록원까지 가서 이렇게 전문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여기에 말려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정치력으로 과연 저런 이 새누리당의 그런 가공할 공작 정치에 대응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고요. 지금 형국으로 본다면요. 마치 남북 대화록에 NLL 포기가 명시돼 나왔을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다면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뭐 참여정부의 관계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또 뭐 정치적으로는 맥을 잇는다고 볼 때 만약 NLL 포기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길길이 뛰고 민주당이 엄매 기주가하고 찌그러져 있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그 상황도 저희는 아니단 말이죠.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오히려 지들이 이 진흙에 빠져가지고 발을 옴짝살짝 못하는 꼴이 아주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 안타깝네요. 참 이렇게 전략부재로 전략부재입니다. 4년, 5년 후에 또 선택을 받겠다고 말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중앙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도리어 새누리당 내부에서 NLL 당론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바로 베낀 사람이 몇 있나 보죠. 아니, 이게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이지, 뭐, 이게 정신이 바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제 얘기도 상식.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지도부가 야당 공세에 말려서 NLL 논란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 NLL 대화록 공개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자살골이다. 김용태 의원은 지도부가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 박민식 의원은 국정원이 나서서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 가장 선명합니다. 국정원이 NLL 포기 맞다고 하는 것은 이적 행위다. 남재준 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노무현 정부의 어떤 그런 법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로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죠. 그런 점이 있어요. 정부는 영속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책임자는 바뀌지만 북한이 그때 그 노무현이 NLL 포기했다며 니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 그럼 진짜 포기해야 되겠네. 그럼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계속 포기했다. 국정원, 국방부까지 동원돼 가지고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이적행위고 종북적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남재준 원장은 물러나야 한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발언. 이 발언 이거야말로 새누리당이 좀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누리당 당내에서는 좀 낯선 목소리지만은 거기서는 낯설지만은 우리 사회 전반으로 본다면 그냥 상식의 소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죠? 자, 이 내용은 중앙일보 4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동아 같은 경우 지금 NLL 새누리당 당론에 거의 뭐 부합하는 지금
논조를 펼치고 있는 반면에 중앙일보는 좀 차별화된 예. 논조를 펼치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또 분명히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게 최근에 그 손석희 사장, 그건 참 JTBC죠. 예. 뭐 크게 보면 그 집안인데 이런 조중동 틀에서 중앙이 서서히 조금씩 변모하려는 움직임일까요? 예. 한두 개의 돌발적인 들어있는 그런 사례에 불과한 것일까요? 예. 사실 조중동의 그 종편 종사자나 신문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조동과 엮이는 것을 상당히 불쾌해합니다. 그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는데 예. 투자하는 사람들 업어서라도 우대해야 한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설적인 발언을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예. 자, 어제 발언의 핵심은 국토의 12%에 대해서 건축 규제를 풀어서 경기를 띄우자. 참 이 보수 정권의 낡은 공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린벨트 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발 정책입니다. 자, 환경오염,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 이런 우려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제기돼 왔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이야기하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여러 가지로 우려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공원 지역이 아닌 산지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 표고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풀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의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먼 바다에 준설토를 벌일 수 있도록 해서 해안에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의 애로사항인 준설토 처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데나 막 케이블카가 설치되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네. 기업의 규제는 해제돼야 되겠죠. 네. 그거는 뭐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명박 정권 5년 지나면서 예. 더 이상 묶어둘 규제가 더 이상 거의 다 풀어줄 없죠. 규제가 예.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건축 규제를 수도권에서 풀기 시작하면요. 이제 정말 뭐 온 수도권이 이제 상처가 날 것이며 예. 저는 가끔 북한산 내를 가면서 어딥니까 이제 평창동 그쪽 이보 5도층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 어떻게 그렇게 높은 북한산 저 중턱까지 건축 허가가 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언제 한번 진짜 한번 심정치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야금야금 먹어 들어간 것이 지금 북한산 중턱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TV를 개국해서 속히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지난 정권의 대표적 그 경기 부양 대책 가운데 하나이자 국가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그런 사업이었죠. 4대강 사업. 결국 운하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권 최대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습니다. 예. 물론 이명박 씨 쪽에서는 상당히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증거가 말해줍니다. 경향신문 6면을 보겠습니다. 4대강 준설 또 보 위치 이게 바로 운하계획과 판박이라는 겁니다. 예. 뱃길을 염두에 두고 보를 4배로 늘린 것도 역시 운하계획의 일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4대강보는 모두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가동보 형식이고 수문의 폭이 넓어서 마음만 먹으면 배가 드나드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준설 방식 역시 사다리꼴로 만드는 등 이 대운하와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그런 말입니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지만 청와대의 요구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감사원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국토부는 2009년 2월 내부 검토 자료에서 산악 지형이 많은 상류 구간의 홍수 위를 낮추는 이유, 용수가 부족하지 않은 4대강 주변 지역에 물이 필요한 이유 등 수심 6m 유지에 대한 뚜렷한 장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지금 우리의 뜻을 거역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에 압도돼서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감사원 보고서를 토대로 지금 아침 조간에 보니까 국정조사 요구를 들고 나왔어요. 네. 응당히 예. 사업의 규모로 보나 그 사업의
결과가 가져오는 후유증이 국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나 예. 국민적 관심으로 보나 예. 또는 적절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적절한 응징 차원에서 보나 네. 국정조사는 지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민주당이 이런 일에도 좀 총력을 좀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예. 이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제가 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6m까지 이렇게 강을 파야 되는 그 이유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렇게 설명했지요. 물 부족 현상이 심하다. 그래서 수온을 확보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배가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깊게 팠다. 바로 MBC PD 수첩에서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도 다 하는 사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알고도. 돈 떼먹은 것만 사기가 아닙니다. 예. 이런 것도 바로 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명박 씨 개인에 대한 그런 비난으로 가기엔 너무나 우리가 짚어야 될 씁쓸한 대목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 국가기관이 이 4대강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오늘 한겨레가 사면에서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주 지면 구성을 잘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도표가 적절하게 예, 배치되어 있고요. 입체적이고 도표에서 아주 한눈에 예. 한 장 정도는 잘라놓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추가 조사하느라고 제재를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죠. 이번에 그 감사원 결과를 보면 말이죠. 예. 작년에 그 과징금 부담 감액 등 보도에서 이제 담합을 추가 조사하느라고 지금 당장 이렇게 또 과징금을 떼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닌 것이었죠. 그 국토부가 건설사에 대해서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담합 아주 그 표독한 죄에 대해서 용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런 공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관련한 기사는 한겨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세계일보 일면 기사도 주목됩니다. 정부가 운용하는 상당수 법정 부담금이 허술한 법 제정과 업계의 반발로 재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납부를 거부하거나 부과 대상이 없어서 징수 실적이 50여 년간 전무한 부담금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뭐하러 드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바로 없애면 되죠. 없으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16개에 걸쳐서 단 한 푼도 못 걷었다고 하고 대표적으로 산사태 방지금은 50년 동안 전혀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네, 우리는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업계가 반발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업계가 반발하니 반발하면 안 걷어도 되는구나. 그렇죠. 알았어요. 우리도 이제 뭐 세금 내라 그러면 반발하면 되겠네. 글쎄 말입니다. 참. 보십시오. 그게 어느 정권이든 선거 때는요. 예. 기업에 대해서 뭐 큰 불멍망이를 들고 이 불공정 행위, 이 가불관계에 있어서 이런 횡포 가만두지 않겠다. 경제민주화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집권하고 나서는 투자하는 사람이 왕이다. 업고 다녀야 된다. 이러면서 말을 바꾸고요. 그런 정부의 이중적 잣대, 정치 논리 이것이 바로 징수실적 제로로 이렇게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뭘로 알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뻗대는 거죠. 그죠? 오늘 동아일보 이면을 보면 정말 이걸 안습이라고 표현을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소개해 보세요. 예. 제가 한마디로 단언합니다. 이 채널A가 싼 똥을 지금 동아일보가 연일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오늘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은 그러니까 중국 제품은 싸구려가 아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누가 아니래? 저것들이 아니래요? 중국산이 싸구려라고요? 중국 패션 시장이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정상급 디자이너와 고급 브랜드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허위 사실을 기사화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요즘 중국의 진비지 많으신 우리 동아일보에서 연일을 설사를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국에 대한 그야말로 그 찬양과 띄우기, 찬양과 띄우기 이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메이드 인 차이나에도 고급도 있겠죠. 저질도 많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어떻게 다 싸구려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에는 부자만 350만 명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국 패션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방중 이후 중국 호감도가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왜 이러셔? 패션뿐만 아니라 이
중국식 호텔 서비스도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예, 동아일보 잘 알겠습니다. 좀 고생이 많습니다, 아주. 웃지 않을 수 없네. 정말 참 안습입니다, 안습. 욕보네, 진짜. 그러니까 채널A 때문에 우리 동아일보가 아주 고생이 많아요. 욕봐, 진짜, 요즘. 자, 예. 진보 보수단체 119명씩, 교사를 상대로 해서 한겨레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역사교사 73%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친북적 관점에서 서술돼 있는 교과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역사교사 74.8%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라이트 교과서라 불리죠. 현대사학회, 한국현대사학회 회장은 그동안 그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일선 그 역사 교사들의 시각은 이와는 판이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여론조사 결과가 보수 쪽만 조사하거나 진보 쪽만 조사한 게 아니라 진보 보수 양쪽에 119명씩 같은 인원으로 동수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을 우선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238명이 조사 대상이군요. 그래서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예. 한국사 교과서 현재 우리 교과서가 좌편향이다. 60%가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교과서에 이승만 전 대통령 서술을 늘려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64%. 전혀 그렇지 않다에 가 62%고요. 62%입니까? 대체로 그렇지 않다까지 합하면은 70%가 70%, 넘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군사정부는 근대화 혁명 정부라고 불릴 만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63.9,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2. 역시 70%가 넘습니다. 75%, 76% 정도가 그렇지 않다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 진보 양측을 다 균일한 숫자로 여론조사한 결과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쪽으로 몰아치기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승만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국민TV 라디오 신바람 리 박사를 들으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인물입니다. 리승만 박사는. 맞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되겠네요. 오늘 조선일보가 신면에 실은 기사인데 하여간 네이버에 대한 보수 언론의 이런 인식들 그 의도는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를 상대로 의뢰 위치에 서 있는 입장이죠. 보수 언론들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조중동이 어린 곳이 바로 이 네이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죽이기에 지금 나서고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실제로 네이버의 횡포는 심각합니다. 별도로 치고. 광고비 많이 낸 업체가 맨 위에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네이버 검색해서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면은 이건 바가지 쓰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이 지적은 온당하지는 않네. 막말로 얘기하면은 막말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광고비를 많이 내는 회사를 위에 올리는 거 전화번호 책 보세요. 광고비 많이 내면 땅 평수를 많이 분양해 주잖아요. 글자도 크고. 광고비 많이 내는 업체가 위에 가는 것은 그걸 불법이나 비상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결국 검색이 검색되는 업체들이 광고비 순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비용이 비싸겠죠. 그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호평하는 그런 업체들 그래서 많이 검색하는 업체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내서 이렇게 부각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걸 두고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좀 알릴 필요가 있는데 검색을 해서 그 업체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 대표성이 있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그런 점은 있죠. 착시 현상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여기 흥미로운 게 있네요. 내가 검색한 키워드 얼마에 팔리나. 사무실 이사 같은 경우 22,259원, 치아 교정 20,060원, 가슴 성형 12,533원, 홈페이지 제작은 8,361원, 꽃배달은 4,500원,
무직자 대출은 8,700원대, 그리고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은 6,400원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뭔 뜻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무실 이사라는 검색어를 딱 쳤을 때 우선적으로 검색되려면 한 2259원을 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보기엔요. 예. 좀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네. 그 공룡 네이버에 대한 적절한 비판으로 접근한다면은 네. 나쁜 기사라고 보지 않아요. 예. 근데 기사가 그런 공정한 기사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어린 조선일보가 어찌 보면 갑인 네이버를 까기 위해서 예. 전략적으로 만든 기사라는 데서 눈이 좀 찌푸려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사가 이제 순수성을 입증받으려면은 예. 이런 가정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부합돼야 합니다. 만약에 예. 조선일보를 네이버가 우대한다. 그럼 과연 이런 기사가 나오겠는가? 꼭 안 나오죠, 당연히. 이런 기사가 안 나온다면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굉장히 대단히 불순하다.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대를 하건 안 하건 이 기사가 나온다면은 조선일보의 기사는 순수성을 입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합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오늘은 초대석에 표창원 전 경찰대학교 교수를 조만간 아니라 잠시 뒤에 모시고 얘기 나눌 계획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